자, 셋째 시간입니다. 27번서부터 보죠. 자, 매도인 값과 매수인 을 사이 A 건물 매매 계약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겁니다. 자, 1번은 보시면은 계약 체결 전에 A 건물이 이미 멸실됐죠. 그러면 원시적 불능이라는 거죠. 자, 원시적 불능에서는 자, 매도인 값과 매수인을 근데 원시적 불능. 자, 그런데 이 계약이 원시적 불능이에요. 원시적. 자, 원시적이고 전부가 불능일 때는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문제죠. 자, 근데 여기서 원시적 전부 불능을 일방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타방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아무 잘못이 없을 것. 이 세 가지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요건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몰랐고 무과실 인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를 상대로 해서 신뢰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다. 이게 개체과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은 갑이 그 멸실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갑은 과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선 요건을 갖췄죠. 그런데 을 역시 그 멸실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한 거니까 을한테 과실이 있다는 거죠. 이러면 개체과 성립 요건 갖췄어, 못 갖췄어? 못 갖춘 거죠. 갖추지 못한 거죠. 그러면은 을이 갑에 대해서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맞는 말이죠. 맞는 말. 자, 2번입니다. 계약 체결 후에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갑의 귀책 사유로 A 건물이 멸실됐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후발적 불능이잖아요. 후발적 불능. 일단 후발적 불능은 잘 아시다시피 유효죠. 후발적 불능 유효. 자, 그리고 후발적 불능에서 지금 2번 선다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는 갑에게 귀책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뭐가 적용돼요? 채무 불이행이요. 위험 부담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채무 불이행이요. 그럼 채무 불이행이니까 상대방 을은 갑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자, 3번입니다. 계약 체결 후 이행기 도래하기 전에 갑과 을 어느 누구에게도 귀책 사유는 없었다. 이러면 뭐가 적용된다? 예, 채무자 위험 부담. 채무자 위험 부담에서는 양자가 채무 다 면제돼 버리기 때문에 을이 갑에 대해서 대금 지급할 의무는 없는 거죠. 자, 4번입니다. 계약 체결 후에 이행기 도래하기 전에 을의 귀책 사유로 A 건물이 멸실됐습니다. 채권자 을한테 귀책 사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적용되는 거는 채권자주의죠. 자, 그럼 이제 갑은 소유권 이전 의무를 면하고 을에게 돈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 자, 근데 5번 같은 경우는 을이 수령을 지체하던 중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채권자주의로 해결을 해야 되고요. 자, 따라서 이 경우는 갑이 을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야죠. 없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5번. 28번으로 갑니다. 쌍무 계약이 있어서 동시이행 항변 문제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쌍방의 채무가 현재 동시이행 관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행사를 해야 돼요? 행사 안 해도 돼요? 행사 안 해도 되죠. 행사를 해야 되는 건 소송 들어간 후입니다. 소송을 들어간 후라면 그때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행사해야 되죠.
근데 지금 소송 들어갔다는 말 없죠? 꼭 행사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1번 틀렸고 1번 정답. 자, 2번은 당사자 일방이 먼저 이행을 하여야 할 경우. 자, 먼저 이행을 하여야 할 경우다라는 건 선이행 의무자라는 겁니다. 선이행 의무자인데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동시 이행의 항변을 할 수가 없지요. 먼저 하셔야 되니까.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항변이 가능한데 그게 바로 지금 요 지문에서 말하고 있는 상대방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 이러면 이제 예외적으로 이행 거절이 되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불안의 항변이라고 그럽니다. 예? 이런 걸 불안의 항변이라 그런다. 자, 동일한 계약에 의해서 생긴 채무입니다. 근데 대가적 의미가 없는 부수적 의무입니다. 이 부수적인 거에 대해서는 동시이행의 항변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맞는 말. 자, 4번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하는 거 하고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말소시키는 거죠. 자, 임대인 쪽에서 보증금을 반환하는 거. 그리고 임차인 쪽에서는 격려시켰던 임차권 등기 말소시키는 거. 이거 누가 먼저 해야 되죠? 동시이행이에요? 동시이행이에요? 아니에요? 동시이행? 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입장이 없어요? 자, 만약에 이 등기가 만약에 자, 법원 가가지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등기 명령 신청을 통해서 격려되었던 등기라면 그때는 저 임대인 쪽에서 보증금 반환하는 거 요게 선이행되는 거죠. 그럼 이 경우는 동시행이 아니에요. 동시행이 아니지. 자, 그런데 의리격려시킨 임차권 등기가 등기 명령으로 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당사자 간의 협력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격려된 등기라고 한다면 전세권 끝났을 때랑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빼주는 거하고 임차인이 등기 말소시키는 거하고는 동시이행관계에 해당한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첫째 줄 끄트머리 보시면 협력을 통해 격려된 임차권 등기라 그러죠. 이때는 이제 동시이행관계가 맞다는 것이에요. 5번입니다. 이행 제공을 하면 항변권이 없어집니다. 근데 그 소멸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이행 제공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겠죠. 정답 1번입니다. 그다음 29번 문제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1번 지문에서 제3자가 수익 표시하는 거 이거는 성립 요건이 아니죠. 성립 요건이 아니라 이거 무슨 요건이죠? 권리 발생 요건입니다. 자, 2번 제3자는 계약 성립 시 꼭 현존하지 않아도 되죠. 태아도 제3자 될 수 있다. 자, 3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돈 받는 제3자다. 자, 4번입니다. 제3자는 낙약자에게 수익 표시를 하게 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게 되죠. 그러니까 수익 표시가 제3자 권리의 무슨 요건이라고? 발생 요건이라는 거지. 권리의 발생 요건. 5번 채무자가 상당 기간을 정해서 계약이익 향수 여부 확답을 최고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가 이제 낙약자겠죠. 낙약자가 제3자에게 수익 표시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최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3자가 답을 안 하게 되면은
수익 표시 한다는 걸로 안 한다는 걸로? 안 한다는 걸로. 거절로 간주가 되죠. 한 것으로 본다는 거는 틀렸습니다. 5번 정답. 자, 30번으로 넘어갑니다. 소급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 문제입니다. 자, 일단 해제 파트에서요. 보호받는 제3자가 되려면은 자, 이를테면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있었고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을에게 등기가 경료되었고 을이 부동산 소유자가 됐는데 그 이후에 다시 을로부터 부동산을 병이 취득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병이 제3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거 이게 먼저겠죠. 이게 먼저. 그러고 나서 앞에 썼던 갑과 을의 이 계약이 해제가 되었다. 그럼 이때 보호받는 제3자는 선악 불문이죠. 병은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이 경우에 불문하고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예, 바로 그거죠. 자, 근데 이런 게 있죠. 갑과 을의 계약이 해제가 됐던 게 먼저고 해제가 먼저 됐고 말소시키기 전에 병이 소유권 취득을 했다. 이런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도 제3자 보호받습니다. 이 경우 보호받는 제3자는 선의일 때. 선의일 때만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맺었는지에 따라서 선의가 보호되느냐 선악불문하고 보호되느냐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보호받는 제3자가 되려면 이렇게 이해관계 맺었을 뿐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해제된 계약으로부터의 이해관계 이거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등기나 인도 등을 통해서 완전하게 권리를 취득해야 되죠. 그래야 보호받는 제3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호받는 제3자는 물권자예요, 채권자예요? 물권자예요. 등기를 한자들이었습니다. 1번 계약 해제 전 채권을 압류한 자. 채권 압류한 자는 물권 압류한 게 아니라서 보호 못 받습니다. 2번 계약 해제 전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을 다시 매수했습니다. 자, 부동산을 다시 매수했는데 지금 등기를 받지 못했다 그러죠. 그러면 물권자가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채권자에 머물러 있습니다. 역시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죠. 자, 3번에 주택의 임대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기 전에 주택 임차했고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자, 대항 요건을 갖췄으니까 이 경우는 보호받는 제3자 해당이 되는 거죠. 3번 정답. 자, 4번은 토지 매매가 해제가 됐죠. 근데 마지막 줄에 나오는 매수한 자는 지금 건물을 매수한 사람이죠. 그죠? 해제가 된 건 토지 매매였는데 매수한 자는 토지를 매수한 게 아니라 뭐를 매수했으니까? 건물을 매수했으니까 이 경우는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보호받는 제3자 아니고요. 5번 같은 경우는 계약이 해제된 후에 매수인으로부터 해제된 사실을 알고 매수했고 등기를 경유했죠. 그럼 이거는 해제가 먼저 됐고 그 다음에 매수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비록 등기는 했지만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맺은 거여서 이 경우는 선의만 보호받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선의예요, 악이에요? 악이죠. 해제된 사실을
알고 매수했거든요. 자, 하여 정답은 3번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다음 31번으로 넘어갑니다. 계약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자, 1번에 해약금 가지고 해지할 때는 원상 회복 의무는 없죠. 받은 게 없어서 돌려줄 것도 없다. 자, 2번입니다. 매수인은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 착수할 수 있죠? 할 수 있다. 미리 중도금 지급한다는 겁니다. 자, 3번 계약금이 수수된 후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행 청구 소송 제기한 거 이거 이행 착수다, 이행 착수 아니다? 아니죠. 따라서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3번 정답. 자, 4번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서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이때도 계약금 가지고 해제할 수 있죠. 자, 5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후입니다. 허가 받은 것도 이것도 이행 착수다, 이행 착수가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 가능합니다. 정답은 3번. 다음 32번으로 갑니다. 자, 타인 권리 매매고요. 매도인이 매매 목적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매수인한테 이전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타인의 물건이겠네요. 그죠? 예를 들어서 병이 목적물의 소유자고 이렇게 병이 소유하고 있는 그 목적물에 대해서 갑이 이걸 을한테 팔겠다고 계약을 체결한 상황. 그러니까 이때 갑과 을의 이 매매는 타인 권리 매매죠. 타인 권리 매매라도 일단은 유효죠. 그리고 전부 타인 권리냐 일부 타인 권리냐에 따라서 을의 권리 행사는 달라집니다. 먼저 1번부터. 자,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경우입니다. 근데 문제는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이행불능이 됐다고 돼 있죠. 자, 매도인한테 귀책 사유가 있다 그럽니다. 좀 얘한테 귀책 사유 있다는 거는 고민할 필요 없이 채무 불이행이죠. 그럼 이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담보 책임하고 관계없이 담보 책임 상관없이 을은 이행불능 원인으로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자, 그럼 2번입니다. 매도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았던 경우입니다. 만약에 매도인이 몰랐다면 선의의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전부 타인 권리에서 선의 매도인 계약 해제가 가능한데 문제는 2번 선다에서는 그 매수인이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았던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거죠. 2번 정답입니다. 자, 3번입니다. 일부 타인 권리 매매라면 선의의 매도인이라도 해제, 손배 청구 못하죠. 왜냐하면은 선의의 매도인 쪽에서 계약을 해제하는 거는 전부 타인 권리밖에 없습니다. 선의의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일부 타인 권리에서는 안 된다고요. 어디서만 된다고요? 전부 타인 권리. 이거는 전부 타인 권리에서만 되는 거예요.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뭐 수량 부족 없습니다. 용의권 제한 없고요. 저당권 실행도 없고 여기서만 전부 타인 권리에서만 매도인이 선의일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자, 4번입니다.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는 매수인이 그 부분의 비율로 감액 청구할 수 있죠. 이거는 선악
불문이죠. 5번 제척기간 1년 맞고요. 정답은 2번. 다음 33번 문제. 갑이 100평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옳은 건데 1번은 토지 전부가 병의 소유니까 이거는 전부 타인 권리로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갑이 이거를 을에게 이전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죠. 전부 타인 권리에서의 해제는 선악 불문하고 행사 가능하죠. 매수인의 선악을 불문하고 행사 가능한 건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가지. 네 가지 권리 하자에서의 매수인 선악을 불문하고 행사 가능한 거. 자, 첫 번째가 전부 타인 권리에서의 해제권. 두 번째가 일부 타인 권리에서의 감액 청구. 세 번째가 저당권 실행에서의 해제권. 마지막으로 저당권 실행에서의 손해배상 청구권.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네 가지가 선악 불문이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1번 지문에서 을이 악이라고 하더라도 계약 해제 할 수 있죠. 틀렸고요. 자, 2번입니다. 토지 10평이 병의 소유다. 이러면 일부 타인 권리죠. 그러면 악의의 을도 감액 청구권 행사돼야 안 돼요? 되지요. 틀렸고요. 자, 3번입니다. 10평이 계약 당시 이미 포락으로 멸실되다. 이거 뭐 말하는 거죠? 일부 멸실을 말하는 거죠. 수량 부족이나 일부 멸실에서는 매수인이 선의일 때만 권리 행사가 가능한데 지금 3번에서는 을이 악의에 해당되기 때문에 감액 청구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틀렸고요. 자, 4번에서 말하는 건 설정됐었던 지상권으로 인해서 목적 달성할 수가 없다. 이거는 용익권 제한을 말하는 거죠. 용익권 제한에서도 선의의 매수인만 권리 행사 가능하기 때문에 악의의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그렇죠. 4번 정답. 5번입니다.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이때 악의의 을도 손배 청구 되죠? 선악 불문이니까요. 저당권 실행. 자,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 34번 문제. 임대차입니다. 1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고 그 후에 소유자가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바뀐 주인, 그 양수인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죠. 이게 바로 대항력이 있다는 뜻이죠. 자, 2번입니다. 1의 경우에 보증금 반환 채무는 양수인에게 다 넘어갑니다. 면책적 승계. 따라서 임차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해가지고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양도인에게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3번에 보시면은 1의 경우에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된다. 이까지 맞는데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에 대해서 연체했던 차임도 양수인에게 지급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갑이 목적물 소유자일 때, 갑이 주인이었을 때 임차인 을이 연체를 했어요. 연체를 해갖고 100만 원 줘야 되는 거지. 1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갑이 연체 채무에 대한 채권 가지고 있는 거죠. 갑이 양도인입니다. 자, 그런데 목적물의 소유자가 갑에서 병으로 바뀌었죠. 병이 양수인입니다. 이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건 맞는데 연체된 차임에 대한 채권은 바뀐 주인한테 승계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을은 이 100만 원을 갑이 주인이었을 때 안 줬던 거기 때문에 100만 원 병한테 줘야 돼? 갑한테 줘야 돼? 갑한테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3번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양도인 갑에 대해서 연체했던 차임을 양수인에게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틀린 거죠. 3번 정답. 4번입니다. 임차권 등기한다고 해서
물권 되는 거 아니죠? 물권처럼 취급된다. 5번입니다.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임차권 양도하거나 전대차를 하려면은 임대인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 거죠. 정답은 3번. 자, 다음 이제 35번으로 넘어갑니다.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 비교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1번 지문에 보시면은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거 유치권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근거로 가지는 채권은 매매대금 채권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고 이 경우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있으나 틀렸고. 자, 뒷문장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는 반대로 결련성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죠. 근데 역시 또 안 된다 그러니까 뒷문장도 틀렸고 정답은 1번. 자, 2번입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요건을 둘 중 한 가지 갖춰야 되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했거나 아니면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거나. 근데 유익비 상환 청구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자, 3번입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당사자 약정으로 배제되는 거 안 되죠. 이거 왜 안 되죠? 강행 규정이라서요. 근데 비용 청구하는 건 임의 규정이죠. 특약으로 배제가 됩니다. 자, 4번입니다. 설치된 물건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구성 부분이 되면 자, 구성 부분이 됐다는 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부합을 말하는 거죠. 구성 부분이 되면 이거는 부합물이죠. 부합물에 대해서는 유익비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합쳐졌기 때문에. 반대로 구성 부분이 되지 않았다면 그거는 부속물이고 부속물에 대해서는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하면 되죠. 근데 이렇게 합쳐졌냐 안 합쳐졌냐에 따라서 유익비 청구냐 매수 청구냐가 달라지는 거죠. 5번입니다. 유익비 청구는 임대인의 목적물 반환받은 날로부터 해서 6개월이라고 하는 제척기간이 있는데 부속물 매수 청구는 그런 제척기간이 없습니다. 정답 1번. 36번으로 넘어가요.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우선 변제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겁니다. 자, 1번의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 갖춘 임차인입니다. 그러면 경매 들어갔을 때 주택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잖아. 일반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가 있지요. 이게 이제 우선 변제권 말하는 거죠. 자, 2번입니다. 확정 일자 갖춘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아파트 명칭 그리고 동호수 기재를 누락했죠. 이거 우선 변제권 취득을 못 하겠습니까? 누락했으니까. 우리가요 주민등록을 할 때요 주민등록을 할 때 동, 호수 이런 걸 누락시켰어요. 그러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주택은 뭐 다세대나 뭐 아파트 연립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이 누락시키면은 이거 대항력 취득이 안 되는 거지. 자, 근데 지금은 주민등록 할 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 도장 찍는 그 임대차 계약서를 보니까 동호수가 누락돼 있었던 거지. 근데 어차피 뭐 계약서상 동호수가 누락돼 있었다고 해도 주민등록이 정상적으로 돼 있다면
계약서상 누락된 것으로 인해서 우선 변제권 취득을 못한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우선 변제권은 문제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밑에 거 말하는 거죠. 2번 틀렸습니다. 2번 정답. 자, 3번입니다. 인도 주민등록 마친 당일이나 그 이전에 확정 일자를 갖췄다. 그러면은 우선 변제권은 인도 주민등록 그 다음 날 대항력 취득하면서 같이 취득을 하게 되고요. 자, 4번입니다.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확정 판결에 기한 경매를 신청합니다. 이때 반대 의무의 이행. 이거는 경매 요건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반대 의무 이행은 목적물의 반환을 말하는 거죠. 목적물을 반환하는 것이 경매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번입니다. 민법상 임차권 등기를 하면 대항력뿐만 아니라 우선 변제권까지 생긴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37번으로 넘어가요. 주택임대차. 틀린 것은. 자, 1번에서 말하는 건 지금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 말고 지금 최우선 변제 말하는 거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최우선 변제권 취득을 위해서는 확정 일자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지요.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권 취득을 위해서는 대항 요건만 있으면 족하다. 대항 요건으로 족하고 확정 일자까지는 최우선 변제권 취득을 위해서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필요가 없음. 자, 확정일자 갖춰야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1번 틀렸고요. 1번 정답. 자, 2번입니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가진 임차인입니다.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겠죠. 근데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를 해야 되죠. 자, 3번입니다. 이의 경우 배당에 참가했는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어요. 그럼 다 못 받았으니까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고 버티죠. 자, 갑이 주택 소유자일 때 이 상황에서 을이 주택 임차인이고 임차인이 현재 1순위에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대항력을 유지하든지 아니면은 우선 변제권 행사를 하시면 돼요. 선택을 하면 된다는 거지. 1순위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상황에서 목적물이 경매가 딱 됐을 때 을이 대항력을 유지하거나 우선 변제권 행사를 선택하면 되는데 여기서 을이 우선 변제권 행사를 합니다. 우선 변제권을 행사를 하는데 우선 변제권 행사를 했지만 임차인 을이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는 못했다는 거죠. 전액 변제받지 못했다. 그러면 다 못 받았으니까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고 버팁니다. 안 나가고 버티고 이 경매를 통해서 경락받은 경락인에게 계속해서 임차권을 주장하고 대항력을 유지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다 못 받았으니까. 그러면 을이 계속 집을 안 비워주면 얘도 집에 못 들어가니까 자금 사정 힘들어지죠. 경이 또 경매당한다. 이 경매가 됐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을이 더 이상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1회용이라는 거죠. 1회용. 한 번밖에 행사 못합니다. 이미 1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권 한번 행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경매됐을 때 그때는 우선 변제권 행사를 못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3번에 보시면은 배당에 참가했지만 보증금 전액 배당받지 못했다. 그러면 다 못 받은 그 잔액에 대해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자, 4번입니다. 가등기가 격려된 후에 대항력 취득했던 임차인입니다. 그럼 지금 가등기가 빨랐어요? 임차인이 빨랐어요? 가등기가 빨랐잖아요. 나중에 본등기 하고 나면 그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5번입니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갖춘 임차인이 1경매 절차에서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경매 절차에서 또 우선 변제 받겠다. 이거 안 됩니다. 우선 변제권은 기본적으로 1회용으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1경매 절차에서 한번 행사를 했기 때문에 2경매 절차에서는 행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정답은 1번. 다음 38번이요. 상가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설명 중 틀린 겁니다. 자, 1번에서는 일단 일시 사용이라고 나왔으니까 상임법 적용되지 않는다. 2번 대항력과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은 경매 시 임차 건물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예, 우선 변제 말하는 거죠. 자, 3번은 최단기 1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4번 위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확정 판결받아 경매 신청할 때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반대 의무의 이행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장사 접고 경매해요? 장사하면서 경매해요? 장사하면서. 예, 영업을 하면서 경매 신청합니다. 자, 5번에 우선 변제권 인정되는 보증금 중 일정액. 이거 지금 최우선 변제 말하는 거죠. 주택이 됐든 상가가 됐든요. 최우선 변제권 행사를 할 때는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최우선 변제 받는 거지. 지금 보시면 3분의 1이라고 돼 있죠? 그거 아니라는 거지. 5번 정답. 39번. 갑소유 건물에 을명의로 가등기 담보권 설정됐습니다. 그리고 병명의로 저당권 설정된 거죠. 그럼 지금 여기서 누가 채권자라는 거죠? 누가 채권자예요? 가등기 담보권자가 채권자입니다. 그죠? 을이 채권자죠. 자, 그럼 현재 채무자가 갑이고 갑이 돈 빌렸어요. 채무자. 그리고 갑한테 돈 빌려준 을. 얘가 가등기 담보권자.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 명의로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갑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자, 1번부터 보죠. 을이 갑한테는 실행 통지했어요. 근데 병한테 실행 통지 안 했네요. 자, 을 쪽에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청구할 때 1단계가 실행 통지지 않습니까? 통지. 통지해줄 때 누구한테 해줘야 돼요? 첫 번째 채무자, 두 번째 물상보증인, 세 번째 제3취득자. 병은 채무자예요? 물상보증인이에요? 제3취득자예요? 아무도 아니죠. 채무자도 아니고 물상보증인도 아니고 제3취득자도 아니죠. 그러니까 병한테는 통지를 하지 않아도 절차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갑이 이를 원인으로 해서 담보권 실행을
거부할 수는 없는 거죠. 자, 2번입니다. 을이 귀속 청산을 하게 되는데 병 쪽에서 불만이 있다면 경매 신청할 수 있죠. 실행 통지하고 청산 기간 2개월 한도입니다. 이때 얘가 경매 신청할 때 채권 변제기 도래돼야 돼요? 도래 안 돼도 돼요? 도래 안 돼도 되죠. 그냥 2개월 안짝에서 불만이 있었다면은 경매 신청을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현재 2번 선다에서는 채권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해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틀렸죠. 2번 정답. 3번입니다.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등기가 격려되면은 그 등기는 무효로 처리되겠죠. 자, 하지만 나중에라도 청산 절차를 문제없이 거쳤다. 그런 경우는 유효가 됩니다. 자, 4번입니다. 청산 기간이 경과된 후에 갑에게 청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을이 소유자가 되려면 결국 마지막에는 본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청산 기간이 경과된 후인데 갑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 지급받을 때까지는 돈 갚아버리고 가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도 있겠죠. 실행 통지하고 2개월 그러고 나서 청산금을 지급한다. 청산금을 지급하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본등기를 격려시킨다. 이게 이제 절차가 끝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실행 통지하고 2개월이 흘렀는데 아직 가등기 담보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한 건 아니라면 아직 청산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절차가 끝났습니다. 절차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절차 아직 안 끝났죠? 그러면 갑이 돈 갚아버릴 수 있죠. 돈을 싹 갚아버리고 가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거다. 절차가 안 끝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정답은 2번이에요. 40번 문제. 을은 갑소유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재산 은닉을 위해서 등기를 여자친구 병 명의로 하기로 병과 명의신탁 약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은 을의 부탁대로 병에게 등기를 넘겨줬네요. 위임형이에요? 중간생략형이에요? 중간생략형이죠. 지금 보시면은 매수인이 을이고요, 지금. 근데 계약은 을이 했는데 등기는 매수인이 직접 안 받고 딴 사람한테 넘겨주고 있죠. 이러면 이게 중간생략형이잖아요. 이렇게 을이 매수해놓고 등기는 다른 사람이 받는 형태, 중간생략형.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을이 매수인 을이 신탁자, 등기 넘겨받는 병이 수탁자죠. 그럼 첫 번째 일단 을과 병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 그리고 수탁자에게 격려된 등기도 무효. 그러면 소유자는 여전히 갑. 따라서 소유자 갑은 직접 말소 청구나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있겠다. 을은 병에게 등기 청구 못 하겠죠. 을이 등기를 청구하려면 갑을 대위해서 청구해야 됩니다. 1번서부터. 을은 병에 대해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나요? 안 되지. 왜 안 되죠? 너는 소유자가 아니잖아. 직접 청구 못 합니다. 그죠? 1번 정답.
자, 2번입니다. 을과 병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네, 무효고요. 3번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다. 자, 4번입니다. 을은 갑에 대해서 이미 지급했던 돈을 매매 대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안 되죠. 왜냐면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은 유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는 매매 대금을 돌려달라고 할 때가 아니고 등기 넘겨주라 빨리. 대위 말소하고 등기 받으셔야 됩니다. 5번입니다. 을, 병이 혼인했습니다. 그리고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됐으니까 이 경우는 명의신탁이 뭐가 돼요? 유효가 되는 거지. 혼인한 때부터 유효. 그러면 등기도 유효가 되고 수탁자 병이 외부적으로 소유자가 된다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3회차 동영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4회차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